사우나의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온다.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는 늘 비슷하니까. 그날도 별다를 것 없었다. 그 아이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탕에서 나오려는 순간 앞에서 수건을 두르고 서 있던 한 소녀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왼쪽 옆구리 아래. 절대 잊을 수 없는 위치. 절대 잊히지 않는 모양. 저 흉터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40년 전 내가 이 세상에 두고 온 그 아기의 흉터와 너무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잊고 산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약했다. 의사는 말했다. 수술 자국은 평생 남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안고 살았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서던 순간의 공기. 차가웠고 잔인했고 나는 너무 가난했다. 이 아이를 키우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비 오는 새벽이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나는 부잣집 대문 앞에 섰다. 불이 켜진 집, 정원도, 담장도 다른 세상 같았다. 아이를 내려놓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옷을 열어 그 흉터를 한 번 더 봤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섰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소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게 들켜버릴 것 같았다.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흉터로 향했다. 수술 자국의 길이, 살짝 휘어진 선,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작은 점까지. 너무 정확했다. 세상에 같은 흉터가 두 개 있을 수 있을까? 탈의실에서 다시 마주쳤다. 그 소녀는 밝았다. 말투도 웃음도 부잣집에서 자란 아이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저 여기 자주 오세요? 할아버지 얼굴이 익숙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니? 네, 아버지가 이 사우나 단골이세요. 아버지. 그 단어 하나에 가슴이 조여왔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다시 사우나를 찾았다. 이번엔 그 아이의 아버지도 함께였다. 말끔한 옷차림,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 그는 말했다. 이 아이는 입양했습니다. 태어났을 때 많이 아팠어요.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에 쥔 수건이 젖어갈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몰래 기록을 찾아봤다. 40년 전, 그 집에서 입양된 아이. 날짜가 맞았다. 병원도 같았다. 그리고 수술 기록. 선천성 질환으로 좌측 복부 수술. 나는 결국 확신했다. 그 아이는 내가 버린 아기였다. 다시 사우나에서 만난 날, 그 소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왜 자꾸 저를 그렇게 보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냥 오래전에 아주 소중한 사람을 닮아서 그래. 그 아이는 웃었다. 그래요? 그럼 나쁜 기억은 아니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이면서 가장 다행인 기억이란다. 그 아이가 떠난 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말하는 순간 모든 걸 망가뜨린다.
나는 그 아이를 안 뒤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사우나에서 돌아오는 길, 집에 도착했는데도 신발을 벗지 못하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이라도 말할 자격이 있을까? 그 아이는 잘 자라고 있었다. 웃음도 밝았고 말투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였다. 그런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뿐이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말이 사랑일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상처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40년 전 그날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젖은 골목, 젖은 아이 옷, 그리고 내가 떠나던 발걸음 소리.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한 선택을 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이제 와서 고백하면 그건 용서받고 싶은 내 욕심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나는 또 하루를 넘겼다. 사우나 휴게실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요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를요? 네, 자꾸 오래된 느낌이 난다고요. 이상하게 편하대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차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낡은 사진 한 장, 병원 서류,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적지 못한 메모지. 그 상자를 닫으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말하면 나는 아버지가 된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도망친 사람이 된다. 어느 쪽이 덜 비겁한 상태일까? 다음 주 사우나에서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 저 어릴 때 아팠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를 2번 살려준 사람이 있다고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 번은 수술로, 한 번은 저를 놓아준 사람이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평생을 후회로 살았을 거다. 그래도 네가 잘 자란 걸 보면 그 후회가 조금은 견딜만해졌겠지.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봤다. 주름진 얼굴, 늙은 눈. 이제 와서 아버지라 부르기엔 너무 늦은 얼굴.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일까? 아니면 용서일까? 답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메모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네가 먼저 묻는 날에만 말하자.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사우나 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부디 묻지 말아다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늦은 순간에 가장 잔인한 질문을 던진다는 걸 나는 아직 몰랐다. 불길한 예감. 사람은 느낌이 먼저 온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날 아침 나는 이유 없이 사우나에 가기 싫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은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도망친다고 인생이 비켜가 주진 않는다. 달라진 아이의 표정. 그 아이는 이미 와 있었다. 평소처럼 웃지 않았다. 눈빛이 달랐다. 조용했고 어른처럼 침착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탕에 안 들어가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여기서 쉬고 싶구나. 아이도 내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이가 꺼낸 첫 질문.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요, 입양된 거 맞죠? 나는 숨을 들이켰다.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커서 말해주고 싶으셨대요.
그 아이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근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흉터의 기록. 아이는 가방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병원 기록, 출생일, 수술 기록. 여기 보면 수술 자국 위치가 너무 특이하대요. 아이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짚었다. 의사 선생님이 같은 흉터를 가진 사람을 다시 만나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결정적인 질문.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그 말을 꺼냈다. 할아버지, 혹시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은 칼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아팠다. 나는 서랍 속 메모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네가 먼저 묻는 날에만 말하자. 바로 오늘이었다. 말하지 못한 고백. 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너와 아주 비슷한 아이를 오래전에 알고 있었단다.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지.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전부가 아니었을 뿐. 아이의 선택.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전요, 저를 낳아준 사람보다 저를 살게 해준 사람이 더 궁금해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의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른이 된 아이.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요,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화내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저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줬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다. 어른의 말이었다. 3화 엔딩. 아이가 떠난 뒤 나는 혼자 남아 탕에 물을 바라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마치 내 인생 같았다. 너는 이미 나보다 더 어른이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람들은 아버지는 모른다고 생각한다. 말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사우나에서 그 노인을 처음 본 날부터. 아이의 시선이 그에게 머무는 시간. 노인의 눈이 아이에게 머무는 방식. 그건 낯선 어른이 보내는 시선이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며 나는 그 흉터를 수없이 보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 흉터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우나에서 그 노인의 얼굴이 굳는 걸 봤을 때 나는 확신했다. 저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나는 몰래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40년 전 아이를 내려놓고 간 사람. 이름은 없었다. 주소도 없었다. 하지만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아이를 한번 안아보고 떠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생각했다. 버린 사람이 아니라 놓아준 사람일지도 모른다. 사우나에서 그 노인은 언제나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말을 걸지도 다가오지도 않았다. 다만 아이가 웃으면 같이 미소를 지을 뿐. 나는 그 모습에서 육심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워버린 사람의 태도였다. 나는 고민했다. 진실을 밝히면 아이는 더 자유로워질까? 아니면 불필요한 상처를 하나 더 얹게 될까? 결국 나는 아이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사우나 휴게실. 나는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어르신, 아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아버지셨으니까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인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를 살린 선택을 한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이의 방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책임조차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다. 다음 주 사우나. 노인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말했다. 건강해라. 아이는 웃으며 답했다. 네, 할아버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어떤 진실은 말해지지 않아도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라디오에서는 결혼식 소식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많은 부부가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제는 아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어른이 된 얼굴. 결혼식 전날 사우나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아이는 정장 맞추러 가는 길이라며 잠깐 들렀다고 했다. 할아버지,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몸은 잘 챙기고 있지?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네, 덕분에요. 그 말에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결혼식 날, 나는 식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멀리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만 바라봤다. 꽃장식, 웃음소리, 행복한 얼굴들. 그 모든 것 사이에서 나는 한 발짝 떨어진 그림자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혼식장 안, 신부 대기실 옆 작은 휴게 공간. 아이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맨 뒤 한 자리 비워둬 주세요. 혹시 누가 오니?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답했다. 모르겠어요. 근데 꼭 남겨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시작될 즈음 결혼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낡은 구두, 검소한 옷차림의 노인. 나는 맨 뒤로 조심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다. 비워져 있던 그 자리. 신부가 입장하던 순간 아이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나를 봤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그날의 모든 죄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몰려갈 때 아이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내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그 아이면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식장을 나서며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지켜보는 것도 사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나는 멈췄다. 아이는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전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셔도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오래 봤다. 너는 내가 못한 선택을 다 이겨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안의 것들을 모두 버렸다. 후회는 기억으로 남기고 벌은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평생을 남는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